안녕하십니까. 이재창의 정치 때리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삼중고에 빠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내 공천 갈등, 그리고 지지율 하락에 따른 총선 비상,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자기가 출마한 인천 계양을 해서 지지율 격차가 크게 좁혀지는 이런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거는 다 이제 민주당의 공천 상황과 직결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기득권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온통 기득권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뭐 비례대표 선거제와 관련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도 본인이 결정할 정도로, 뭐 여야가 합의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본인이 결정할 정도의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40여 명의 계보위원을 거느리고 있고요. 그 당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 공천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뭐 지금 이제 유행어가 되다시피 한 비명 행사, 친명 행제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거에 여파라고 보입니다. 그 한편으로 이제 그 정반대편에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우는 조금 많이 다르죠? 기득권이라는 게 없고 총선에 뭐 출마하지도 않았죠. 총선 후에 뭐 배지를 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떠나면 그만입니다. 후를 털고 떠나면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이 공천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우선 공천 갈등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미 여러 의원이 떠났죠. 저 이상민 의원이 떠났고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이상민 의원에 이어서 국민의힘에 이제 입당을 해서 영등포에 출마를 하죠. 뭐 이상민 의원은 대전에서 출마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홍영표 친문의 뭐 좌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홍영표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그 가짜 민주당을 탈당하겠다. 뭐 홍영표 의원은 이제 최근에 컷오프 됐잖아요. 홍영표 의원은 뭐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났을 때 뭐 문 대통령도 지금의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공감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탈당을 결행한 건데, 그 지금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친문의 이제 좌장격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좌장일지 뭐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선수가 높은 중진 의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름 상징성을 갖는 그런 인물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탈당해서 이제 이낙연 공동대표와 그 다음에 이제 탈당해 있는 서른 의원이 뭐 최근에 또 탈당해서 중간지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과 이제 민주연대 뭐 이런 거를 모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고요. 민주당의 이제 공천 상황 관련해서 또 다른 이제 탈당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그런 탈당이 이루어지면 이제 나름 제3지대의 그 민주연대라는 게 이제 결성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어제입니다. 어제 이낙연 대표가 이제 호남 출마를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광주와 이제 몇 곳 호남 지역에서 현역 의원들이 이제 잇따라 공천에서 배제돼서 그 호남 민심이 약간 이제 흔들리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낙연 공동대표가 호남의 한복판인 광주에서 출마함으로써 그런 민심을 흔들어서 호남에서 바람을 일으키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이게 뭐 바람으로 실제 이어지지 않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죠.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의 이제 이런 공천 상황을 감안하면 바람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보여요.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이번 총선에서 호남이 흔들리면 수도권 선거에도 이제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실제 수도권 선거가 이미 조금 이제 불리한 국면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강 벨트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좀 고전하는 걸로 지금 내부적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대표가 이제 어제는 구체적으로 전국에서 여론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보고를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전국적으로 그 여론 추이가 상당히 좀 심각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충청도도 약간 이제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호남이 흔들리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상당히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지지율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따끈따끈한 지지율이 이제 오늘 또 발표가 됐어요. 연합뉴스와 이제 연합뉴스 TV가 매트릭스에 의뢰해서 지난 2, 3일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한 여론조사입니다. 여기에서 내일 총선이라면 어느 당을 찍을 건가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이 조사에서 내일 총선이라면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 이런 응답이 33%였어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민주당을 찍겠다 그런 응답이 26%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격차가 이제 7%포인트 이렇게 난 건데요. 이렇게 보면 거의 이게 뭐 오차범위를 약간 이제 벗어나는 이런 조사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서울 같은 경우는 31대 24로 그 7%포인트 이런 격차를 보였고요.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 충청권 여론조사입니다. 충청권 조사인데 이 국민의힘이 40%가 나왔어요. 국민의힘 후보를 찍겠다가 40%가 나왔고 민주당이 이제 21%가 나왔어요. 격차가 거의 뭐 더블 스코어로 이렇게 났는데 이렇다면 굉장히 그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당의 정당 지지율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뭐 국민의힘이 그 39%로 나온 데 반해서 그 민주당은 32%가 나왔어요. 지난번 조사 때보다 격차가 이제 1%포인트 더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은 이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대체로 이제 좀 뭐 정체 내지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 뭐 이게 이런 지지율 추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그 총선 승부처인 수도권과 충청권 그리고 이제 낙동강 벨트 뭐 이런 쪽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런 여론 추이는 지난번 제가 이제 2주일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추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다. 그리고 이제 그런 추이가 쭉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대표 입장에서는 반전카드가 지금 굉장히 필요한 이런 상황이다. 그런 반전카드가 없이 이런 구도로 흘러가면 총선이 이제 매우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총선이 불과 이제 35일 정도 남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반전을 모색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삼중고 중에 세 번째는 그 이재명 대표가 출마한 지역의 이제 그 지역 문제입니다. 거기도 지금 녹록지 않은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뭐 상대적으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출신인 원희룡 후보가 그 지역을 훑고 다니면서 이 대표가 이제 그 비상등이 켜진 이런 상황이에요. 최근에 뭐 조사에 이렇게 보면 3.6%포인트까지 이제 좁혀졌다 이런 조사까지 나왔어요. 이게 뭐 경인일보가 아마 KOSI 한국 사회 여론조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3.6%포인트짜리 좁혀졌다. 이전에는 뭐 가장 가까운 게 이제 뭐 8% 차이였고, 그 이전에는 이제 많이 벌어졌을 때는 한 14%포인트까지 이렇게 벌어졌었는데, 그게 많이 지금 좁혀졌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도 굉장히 비상이 걸렸기 때문에 자기가 대표지만 그 자기 지역구를 비우고 전국 유세를 다니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어요. 그렇다면 빨리 이제 선대위원장을 모셔서 그 선대위 체제로 전환해서 선대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국 유세를 다니고 이러면 이제 자기가 약간은 이제 부담을 덜 수 있는 상황인데, 선대위원장 이 구성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원래는 이제 예상됐던 게 그 전직 총리 출신인 정세균, 그 다음에 이제 김부겸, 이런 분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뭐, 이분들이 이제 통합형 선대위원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앞세워서 뭐, 유세를 좀 해보겠다, 이런 쪽에 입장이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지난번에 좀 공정한 공천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는데, 사실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분들이 어려워졌고, 그러면 이제 그 이해찬 뭐 전 민주당 대표를 뭐 모시는 방안도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분은 사실은 뭐 좋은 카드긴 한데 너무 좀 올드하다 이런 느낌이 뭐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세를 결집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중도 확장성이 좀 약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뭐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또 뭐 이탄희 의원 뭐 얘기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뭐 여러 사람이, 민주당 쪽 사람이 임종석을 선대위에 이제 핵심 멤버로 끌어들여서 선거를 치러야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아마도 얼마나 이제 민주당이 그 어려운 상황인지 이걸 반증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요. 오죽하면 이제 경선에서 배제된 그런 분들까지 이제 모셔서 선대위원장을 맡기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에 있다라는 걸 뭐 방증하는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런 상황이면 이재명 대표가 뭔가 진짜 특단의 카드를 내놔야 되는, 반전 카드를 내놔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 이제 이 공천이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대표직 사퇴 카드를 던지지 않을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가능성이 꽤 높다 이렇게 여겨져요. 그렇게 되면 뭐 어차피 이제 자기가 지역구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그럼 지역구에 전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총선이 만약에 이제 좀 어려워져도 약간은 책임론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는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그 반전 카드가 과연 국민에게 먹힐지는 또 다른 문제고요. 그건 이제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카드를 과연 던질지, 그리고 던진다면 언제 던질지, 이걸 지켜보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의 이제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뭐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그런 이슈 가지고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